오늘은 또 이번 주차 때는 어떤 주식을 살까, 어떤 주식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이번 주에는 어떤 주식이 좋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리마인드를 해볼 거야. 이번에는,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게, 한전과 관련된 좀 이슈가 있었어. 물론 과거부터 있었던 이슈인데, 한전이,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한전채가 제가 국채 시장을 위협을 한 거야. 물론 이건 6월, 5월부터 계속 있었던 이슈인데 이 이슈가 지속이 되면서 국가에서는 대응도 하려고 하고 은행들에서는 이제 뭐 대응도 여러 가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될 거는 이 한전이 결국 한전채를 계속해서 찍어내는 거는 원인이 되는 거는 적자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뭐 아니면 부지를 매각한다던가 아니면은 신사업을 하던가 혹은 기존 사업을 강화를 하던가 마지막 방법으로는 전기료 인상이 있을 거야. 이 전기료 인상과 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현실성이 좀 낮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국가의 눈치도 봐야 되고 국민들 눈치도 봐야 돼서 어느 정도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전기료 인상까지는 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 어느 정도 인상은 하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일단 패스하고 두 번째로 뭐 부지나 건물을 파는 거 이거는 딱히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이것도 패스할게. 그다음 신사업과 사업 확장인데 이 두 개는 사실 엮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한전하면은 항상 요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원자력 발전소지. 그래서 원자력을 강화해가지고 이 적자를 메꾸려는 행동을 취할 수가 있어. 물론 정말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원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뭐 수주를 따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매출액에 찍히는 게 몇 년이 걸릴 순 있지만 재료적으로 봤을 때 원자력을 원전 쪽에서 밀어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전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는 아닐지라도 이 원자력 관련주를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를 직접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반대단에 얘네가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이었어, 방금 원자력은. 근데 이번에는 해결하지 못했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는 거야. 그랬을 때는 얘네 지금 채권 쪽에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채권 추심 쪽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한전 리스크가 지속된다면 채권 추심 쪽을 한번 보고, 그다음 원자력 쪽을 보면은 양극단 쪽을 보면서 문제가 해결됐을 경우는 원자력 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는 채권 추심 쪽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비중을 적절히 조절한다면 꽤나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 다음에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 나올 얘기인데 이재명 리스크 관련이거든. 지금 뭐 정치적인 거는 그냥 제외를 하고 봤을 때 이재명을 중심으로 남욱이나 여러 가지 측근들이 있어. 유동규나 이런 측근들이 지금 조금씩 한마디씩 하고 있지. 앞으로 이거는 21일자인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난 파생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러면 이재명은 지금 현재 당대표야. 그러면은 이재명 말고 그 당대표를 이어갈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낙연이랑 김동연이겠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입지가 흔들릴 것이고, 입지가 흔, 그게 정말 참이냐 거짓이냐를 떠나서 시장의 리스크는 계속 가해질 거고, 이 리스크는 다르게 말하면은 정치 테마주에서는 프리미엄이 붙는다로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낙연과 관련된 뭐 남선 알루미늄이나 남아토원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 김동연을 중심으로 하는 SG글로벌 이런 걸 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추가적으로 정치 테마주를 왜 지켜보면 좋을 것 같냐면 당장에 이런 이재명이라는 재료가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는 지금 현재 환율이 최근
며칠 사이에 다시 올랐지. 근데 난 개인적으로 환율이 다시 빠지고 증시가 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주장을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현재 환율이 오르고 증시가 좀 꽤나 빠지고 있었어. 21일자 기준. 물론 26일쯤에는 좀 진정되고 살짝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만약에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여러 가지 볼 게 있어. 증시가 이렇게 하락 추세로 이어질 때는 가장 슈팅을 받는 종목이 지난 과거를 보았을 때 바이오 종목, 특히 개별 이슈가 있는 바이오 종목들의 슈팅이 많이 나와. 두 번째로는 무상증자 테마. 그리고 세 번째는 품절주, 우선주. 네 번째로는 정치 테마주가 힘을 많이 받아. 그래서 하락장에는 이런 네 가지 애들이 힘을 주로 많이 받는데, 그래서 나는 이런 네 가지 애들 중에서 만약에 지금 환율이 다시 오르고 장이 하락하게 된다면 이런 정치 테마주 쪽으로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캐, 그 근본적인 재료도 있을 뿐더러 그러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뭐 환율 상승이나 시장 하락이 이어질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면 정치 테마주를 조금 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상승에 베팅하고 그 다음에 하락을 정치 테마주로 해지하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해. 그래서 이런 전략을 통한다면 꽤나 괜찮지 않을까 싶어. 난 두 번째로는 뭐 똑같아. 이 김만배 쪽으로 계속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문제가 이재명 리스크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지난주에 있었고 난 두 번째로 볼 만한 거는 그 전체적인 매크로 상황인데 지금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다는 말이 있잖아. 근데 고용 지표가 좋은 게 이게 서비스업 쪽이 좋아. 이 서비스업이 왜 좋냐면 코로나로 인한 보복 소비. 이게 좋은 보복 소비가 좋다기보다 보복 소비도 좋지만 이걸로 여행 쪽으로 이 이연 효과가 있었거든. 그래서 여행 쪽이 일손이 부족하고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일꾼들을 그 일할 사람들을 뽑고 근로자들을 뽑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트위터나 뭐 트위터는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으니까 메타, 애플, 테슬라 등등 기존의 IT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테슬라와 애플 같은 제조업 쪽도 인력 감축을 하고 있어. 근데 얘네들은 경기에 꽤나 민감하게 움직이잖아. 근데 기업 자체에서 그렇게 해고를 하고 인력 감축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지금 현재 시장이 좋지 않고 고용과 관해서 얘네들이 다음 분기에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는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다르게 파악을 하면은 내년 1분기 때는 1분기는 꽤나 나쁠 수 있다. 꽤나 나쁠 수 있다. 왜냐면 얘네가 계속 줄이고 있으니까. 얘네가 줄인다는 뜻을 좀 다르게 해석해서 왜 줄이겠냐 싶으면은 안 좋을 거니까 줄이겠다. 그러면 우리는 얘네가 줄이고 있으니까 얘네가 안 좋다고 판단을 했을 테니까 우리도 안 좋다고 보는 게 맞겠지. 그러면은 1분기 실적까지는 아무래도 CPI 지수 때문에 CPI 지표 때문에 나는 환율도 꽤나 내려가고 하면서 랠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1분기 때는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 그래서 실적이 꽤나 좋게 나올 만한 기업들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건설기계 쪽을 굉장히 좋게 생각해. 왜냐면 얘네 쪽은 지금 네옴 쪽이랑도 엮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그 네옴과도 엮일 수 있고, 두 번째로 IRA나 뭐 인프라 투자 쪽으로 엮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얘네는 실질적으로 테마 자체가 엮일 수도 있지만, 이 테마가 엮일 수도 있지만, 실, 실적으로도 엮일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수주도 많이 따오고 있고, 이번 분기 때 매출도 많이 늘었지.
그래서 1분기까지 좋을 것 같다는 분석이 좀 나는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을 좀 위주로 보면 좋지 않을까, 내년까지는. 뭐 굳이 얘네가 아니더라도 실적이 좋을 만한 애들을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이날은 딱히 크게 지켜볼 게 없었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방산 핵심은 수출, 범정부 지원을 한다 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지. 어딜 가나 뭐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하는데 정확한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거고. 물론 방산 쪽은 추가적으로 폴란드 같은 데가 완충지대 역할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방산 쪽이 강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리고 추가적인 수주가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걸 기대하기에는 좀 리스크도 좀 있고 상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서 나는 여기는 좀 패스를 했어. 나 두 번째는 뭐 이것도 EU가 러시아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9차 제재안을 마련 중이라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는 사실 중요치 않다고 봐. 이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는. 근데 얘네의 스탠스가 중요하지. 저번 주차만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얘네 평화 모드를 가고 있었는데, 그 헤르손 탈환 이후 계속해서 러시아 쪽에서 공습도 이어지고 하니까 뭐 추가 제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상황은 계속 악화될 것 같아, 당분간은.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위믹스가 상장 폐지됐지. 그래서 위메이드도 하한가를 맞고 했는데, 나는 이를 통해서 그 메타버스 쪽에 시세가 많이 나왔던 게 좀 빠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게임주 혹은 메타버스 쪽은 위믹스로 많이 올랐던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거가 전부는 아니고 뭐 삼성, LG 쪽에 XR 관련 이슈도 있지만, 어쨌든 위믹스가 상장 폐지됐으니까 조금은 리스크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 이게 업로드가 되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8일이 될 텐데, 28일 날 아무래도 나는 장초반 지켜봐야 될 게 그 러시아 핵 대비가 좋을 것 같아. 러시아 핵 대비. 왜냐면 지금 그 IAEA에 따르면은 23에서 2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원전 네 곳을 향해서 그 공습을 했거든. 근데 사실 푸틴도 알겠지. 얘네가 원전이 다 연결이 끊겨 있고 그쪽 지역에 있는 원전 모두가 연결이 끊긴 상태거든. 그치만 얘가 이런 원전을 공격을 했다는 거는 결국 우리 핵전쟁 할 수도 있어. 가능해. 우리 더 너네 자꾸 그러면은 우리 더 공격할 거야.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 핵전쟁이 날지 안 날지는 몰라. 그렇지만은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기대감이라는 게 형성이 되었고, 물론 정말 안 좋은 상황이지. 그렇지만 표현을 한다면 기대감이라는 게 형성이 되었고,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난 특정 주식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갖고 온 주식은 일단 한컴 라이프 케어고, 얘네의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저항 라인까지 꽤나 거리가 있지만, 여기가 5,000원 라인인데 여기를 터치해주면서 올라가면은 의미 있는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3일선을 계속 지지해주는 모습도 보여줘서 나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 그 다음은 서울 리거인데, 이 서울 리거가 지금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고 저항까지의 거리도 꽤나 나쁘지 않아서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이것도 접근하기 꽤 괜찮을 거라고 봐. 그 다음에는 이제 화물연대 관련인데, 얘네가 28일 날 얘네도 그러니까 오늘 28일 날 국토교통부와 첫 교섭을 한다는데, 이게 재료 소멸로 보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기존에 대형 포장이나 영풍 재질을 갖고 있었던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좋겠지.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서 교섭이 결렬되고 완전 나가리가 된다면 그건 또 다른 트리거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교섭이 결렬된다면 그런 뉴스를 빨리 접했을 때 최대한 빠르게 대형 포장이나 영풍 재질 쪽으로 매수를 조금이라도 해본다면은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차트도 보면은 대형 표장을 갖고 와봤는데 일봉상 위치도 저항 라인, 지지 라인 위에서 마무리를 해줬고, 그 다음에 첫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해주는데, 그 이후에 거래량이 많이 주는 모습으로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이거는 1830원 위쪽에서 계속해서 무빙이 나왔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대형 포장의 경우는 이런 움직임을 했기 때문에 30원 쪽에서 지지가 나오면은 이 위에서는 한번 사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 뭐 다른 애들은 태형 포장의 경우도 꽤나 차트가 3일선을 계속 깨지 않고 움직이고 있고 거래량도 많이 줄어든 상태로 눌려주는 거기 때문에 좋을 거라 생각해. 물론 가장 좋은 매매 시나리오는 이 28일 전, 그러니까 지난주에 매수하고 28일 날 매도 각을 보는 게 가장 좋았겠지만 우선은 여기서 한 번 더 공략을 해본다면 결렬이 났을 때 그때 한 번 더 진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해. 왜냐면 다음 협상까지 리스크가 계속 있을 테니까 그건 다르게 보면 기대감이고. 그래서 나는 이번 주는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어. 혹시 뭐 궁금한 거나 그런 거 있어? 그 포장 재질 응, 그게 그 화물연대 파업도 있는데 응. 그 응. 뭐냐 일회용품 사용 금지 때문에. 그치. 그것도 있지. 국가에서 일회용품을 금지한다는, 그 뭐 제지 횟수 금지였나? 뭐 포장지 금지였나? 포- 그 편의점에서도 요즘에 응, 응. 비닐봉지 안 준다 그러고 그런 거 맞아. 그런 그런 것도 이슈도 연관이. 있어서. 응, 그리고 또 이제 응, 러시아 핵 응, 응. 러시아에. 하면은 그 요오드 요오드, 그것도 만약에 오른다면은 응. 요오드도 크게 오르지 않을까. 요오드도 꽤 괜찮지. 대화 뭐였는데 대정화금. 대정화음도 아마 해당될 거고, 정확히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 근데 차트를 돌려봤을 때 방독면 쪽이 그래도 좀 제일 낫더라고. 음, 뭐 지지나 저항도 그렇고 이평선을 타주는 것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장초반 매매로는 방독면 쪽을 한번 건드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요요드도 뭐 좋고 이런 쪽을 한번 지켜볼 만 하지 않을까 싶어 이번 당장은. 그리고 오케이. 추가적으로는 1분기 실적이 뭔가 안 좋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걸 염두에 두면은 좀 더 큰 그림을 보기 좋지 않을까. 뭐 틀릴 수 음. 있지만 아무튼 그래 나는. 1분기 실적도 음. 우리나라는 사실 반도체 정도 빼면은 음, 주요 섹터는 크게 떨어질 게 없지 않나? 그치. 근데 반도체가 아무래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나는 음, 왜냐면 그 봤던 뉴스 중에서 재고자산 회전율이 많이 빠졌다는 뉴스를 봤었거든. 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리스크가 아무래도 그 거의 뭐 10% 20% 빠진 게 아니라 30%막 이렇게 빠졌더라고. 재고자산 회전율이. 그 이번 4분기 음, 말고 음. 1분기 실적 말하는 거지. 아니, 이번에. 그러니까 1월에 발표되는 실적? 1월 발표 실적이 아니라 그 어떤 리서치 뉴스여서 그건 내가 추가적으로 업로드를 해볼게. 아니 그 음, 실적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음. 4분기 실적이 아니면 내년 1분기 내년 실적이야. 1분기 실적. 아, 나는 근데 그때 음, 내년 음, 1분기 때 음, 그 DDR5라고 음, 그거를 이제 인텔에서 서버용 만들면은 그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 음,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때 찐바닥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음. 그때 실적 이후로 반도체는. 그치. 그거 한번 다음 주에 해볼까? 그거 괜찮은 것 같다. DDR5? 음, 뭐 삼성전자의 찐바닥은 어딘가. 아, 그거 좋지. 음,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오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